안녕하세요. 벌써 온라인 3주차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에는 물질의 자성과 전자기 유도에 대해 학습합니다. 지난주에 자석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물질이 자성, 즉 자기적 성질을 갖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왜 어떤 물질은 자석에 붙고 어떤 물질은 붙지 않을까요? 또 질문하고 싶은 점은 자석끼리는 청력도 존재하는데 자석에 붙는 철과 같은 물질은 인력만 있고 청력은 없습니다. 애초에 영구 자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의문도 듭니다.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물질의 자성은 크게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위 분류 안에서도 특성에 따라 더 세분화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물질이 자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물질 내부의 원자 하나하나가 작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원자자석이라고 하고 만약 그 단위가 원자 단위가 아니면 자기구역이라고 합니다. 원자자석이나 자기구역 같은 물질 내부의 작은 단위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여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세 종류의 자기적 성질을 갖게 됩니다. 먼저 강자성입니다. 철과 같이 자석에 잘 붙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그 즉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의 배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라는 말은 외부 자기장의 인력이 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 중 가운데 그림에서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있는 물질이 강자성체라면 그 물질의 내부에서 외부 자기장에 해당하는 N극과 S극에 인력이 작용하도록 원자 자석의 배열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에서는 물질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이 되겠군요. 이런 배열을 자기화, 마그네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특히 강하게 자기화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구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네오디듐 자석으로 클립을 여러 번 문질러서 어느 정도 자기화시킨 후 그 클립으로 다른 클립에 갖다 대보면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자성체의 예로는 우리가 흔히 쇠붙이라고 부르는 철, 니켈, 코발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원소들이 지구 속 외액의 주성분으로 추정되며 외액의 대류에 의해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 관련이 있겠죠? 또 자기화 성질을 이용한 기억 매체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자성입니다. 물질 내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되는 성질이고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 자기장이 사라졌을 때 자성을 바로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강자성체와 서로 그림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가운데 그림에서 원자 자석들의 정렬이 약간 어긋나 있고 세 번째 그림에서는 아예 정렬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의 예로는 종이가 있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과 같은 비철 금속, 그리고 산소도 상자성입니다. 그래서 휴지나 알루미늄 호일을 아주 작게 잘라서 아주 강력한 네오디듐 자석에 갖다 대어보면 아주 조금 붙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본 적은 없군요. 마지막으로 반자성입니다.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그와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성질입니다. 반대 방향이란 물론 청력이 되도록 원자 자석의 정렬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림을 비교해보면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에는 원자 자석이나 자기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물질 내부의 자기장이 개별 단위 수준에서 상쇄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일시적으로 그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 제거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반자성체의 예로는 금속에서 구리와 금, 비금속에서 유리나 플라스틱, 그리고 수소와 물이 있습니다. 또한 초전도체가 강한 반자성을 갖는데 그 결과 자석 위에서 뜨게 됩니다. 이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면 자기 부상 열차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원리가 되겠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성의 원인인 원자자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의 주제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었는데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건 음전하을 띤 입자인 전자이죠. 원자 내부에도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는 자신의 궤도를 유지하며 원운동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거기다 화학에서 자전에 해당하는 스핀 운동도 있다고 배웠죠. 전자의 이런 운동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효과를 내고 그것이 물질 내부에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원자는 전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 역시 원자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물질의 자성을 알아보긴 대략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고체 물리와 재료역학이 까다로운 이유이고 고온 초전도체를 만들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충 퉁쳐서 말하면 전자에 의한 자기장 효과들이 서로 반대로 짝을 이루어 상쇄되면 반자성에 가깝습니다. 반면 짝을 이루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단위 자석의 효과가 많이 남으면 외부 자기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강자성 쪽의 물질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지난 시간에 배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전자의 궤도 운동 그림처럼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원운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운동 방향과 반대이므로 두 그림의 전류 방향은 모두 시계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앙페르 법칙을 쓰면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전자가 핵 주위를 공전하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핀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역시 전자는 음전하 덩어리이기 때문에 반시계로 자전하는 전자에 의한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그리고 앙페르 법칙에 의해 자기장은 아래쪽입니다. 지구 자기장으로 예를 들어 이해해도 됩니다.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데 마침 아래 그림의 전자랑 동일합니다. 심지어 자전축이 약간 기운 것까지 비슷하군요. 지구의 북극은 지구를 큰 자석으로 보았을 때 N극일까요? S극일까요? 혹시 북쪽이 영어로 노스라서 N극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북극이 자석의 S극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화학 시간에 네모칸을 그리고 그 안에 전자 배치를 그려 넣을 때 업스핀에 해당하는 위 화살표와 다운스핀에 해당하는 아래 화살표로 채워 넣는 이유에 대해 이제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리학과 지구과학 및 화학이 만나는군요. 여행지리까지 예로 들자면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인 마그네시아라는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천연 자석이 출토되어서 나침반 극의 재료로 쓰였고 그래서 자석의 명칭이 마그네틱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다음 내용인 전자기 유도를 나가기 전에 관련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4페이지의 7번을 볼까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 상자성 막대와 강자성 막대가 자기화될 것 같습니다. 상자성과 강자성은 모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므로 앙페르 법칙을 써서 솔레노이드 자기장의 방향을 구해봅시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으면 엄지는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기억보기 두 막대 모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므로 서로 인력이 작용합니다.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 쓰면 상자성 막대의 오른쪽은 N극, 강자성 막대의 왼쪽은 S극으로 자기화됩니다. 니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므로 두 막대 사이에 위치한 A점의 자기장 방향 역시 오른쪽입니다. 틀렸습니다. D극 스위치를 열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 사라졌을 때 강자성체만 자성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강자성체에 의한 외부 자기장이 상자성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자기장의 세기는 많이 약하겠지만 어쨌든 상자성체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시키고 두 막대 사이에는 여전히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틀렸군요. 기억 보기만 맞고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 아크릴관과 그 위에 놓은 자석이 전자 저울을 누르고 있는데 어떤 물체를 자석 근처에 위치시켰을 때 무게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군요. 힌트는 문제에 나온 A와 B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체와 자석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면 자석이 살짝 들리는 힘으로 작용해 원래 값보다 작아질 것이고 청력이 작용하면 반대로 누르는 힘으로 작용해 더 큰 값으로 측정될 것 같습니다. 기억, 원래 측정값과의 차이를 보면 A가 0.01N, B가 0.02N이므로 자석과 작용하는 힘은 차이가 큰 B가 더 크고 A가 작습니다. 맞군요. 니은, A는 무게 측정값이 더 크게 나왔으므로 저울을 누른 효과에 해당하는 청력이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자석과의 청력이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반자성체에 해당하겠죠? 맞습니다. 디귿, 반대로 B는 상자성체인데요. 그럼 인력이 작용하는 쪽으로 자기화되는데 자석의 윗면이 N극이므로 물질의 아랫면이 그와 반대되는 극성인 S극으로 자기화되어야 합니다. 디귿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그림은 초전도체가 임계온도 이하에서 완전한 반자성체가 되어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이 0이 되는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기억 보기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군요. 특히 외부 자기장은 초전도체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나므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뜨게 됩니다. 니은,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반자성을 나타냅니다. 뜬다는 것이 청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디귿,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은 0이 됩니다. 1학년 통합과학 신소재 파트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디귿이 틀렸으므로 이번에도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물질의 자성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전자기 유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